네, 23년도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상우고 중간고사 시험지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좀 볼게요. 수학여행에서 9명의 학생이 매번 구성원을 다르게 해서 기념사진, 8명의 학생이 기념사진을 찍는다. 근데 이 구성원을 다르게 한다라는 게 혼자 찍을 수도 있고요. 그죠? 2명이서 찍을 수도 있고, 3명이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다 지금 합치면은 총 몇 가지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8명의 학생 중에서 혼자 찍는다, 그러면 8시1만큼, 그러니까 8종류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2명이서 같이 찍는다, 그러면 8시2만큼 찍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8명이 다 같이 찍는 것까지 해가지고 88까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 이항 계수의 성질이 생각이 나야 되겠고, 자, 요것들은 쭉 보니까 빠짐없이 다 더해져 있죠. 단 앞에 8시형만 있다면. 그래서 8시형을 요렇게 내 맘대로 한번 더해주면은 이거 전체가 2의 8제곱이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럼 2의 8제곱에서 요 8시형만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요것의 값은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러면 255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지수를 포함한 남학생이 4명. 남학생이 4명 있는데요. 이 4명 중에 1명은 지수라는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은 6명이 있는데요. 이 여학생 중에 1명은 가희라는 여학생을 포함하고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3명의 학생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총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근데 지수 또는 가희가 뽑힐 확률이 P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P부터 계산을 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10시3인데 거기에 지수가 포함이 되거나 또는 가희가 포함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수만 포함될 수도 있고 가희만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 빼기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지수도 가희도 포함되지 않는 확률을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수도 안 뽑히고 가희도 안 뽑히는 거니까 결국 1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지수 빼고 가희 빼면 8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바로 지수도 안 뽑히고 가희도 안 뽑힐 확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1에서 빼버리면 이게 바로 지수 또는 가희가 뽑힐 확률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19,8 나누기 321분의 요거는 876 나누기 321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거 약분 좀 시켜주면은 3되고 요거 4되니까 120이죠. 120, 여기는 6 지워질 테니까 56. 근데 요걸 1에서 뺐죠. 1에서 120분의 56을 뺐으니까 64, 요것이 P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Q를 계산을 해보면 Q는 모두 남학생이 뽑히거나 또는 모두 여학생이 뽑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흔히 나오는 조건이죠. 10시3 중에서 남자 중에서만 3명을 뽑는다. 그럼 4시3 플러스 여자 중에서만 3명을 뽑는다. 6시3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아까 구했죠? 120이고요. 요거 4 더하기 20이네요. 그러면 120분의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P 플러스 Q의 값은 120분의 88이 되겠고요. 8로 약분시키면 15분의 11.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복조합들이 쭉 써져 있는데 우리가 중복조합은 항상 조합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니까 조합으로 바꾸는 공식대로 따라가 보면 OH1이죠. OH1이면은 OC1이 되겠네요. OC1 플러스 자, OH2, OH이면은 6C2가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OH3이니까 7C3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쭉 더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OH7이니까 이거는 11C7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쭉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키 스틱 패턴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키 스틱 패턴.
근데 이제 하키스틱 패턴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맨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1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는 쓸 수가 없고 여기에 OC0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자 그러면 OC0 포함해서 여기 11C7까지 얘네들이 이제 하키스틱 패턴에 의해서 12C7이 되죠. 그쵸? 기억나죠 여러분?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지금처럼 쭉 커졌을 때는 마지막에는 한 번 그대로 유지되는 거였죠. 그죠? 뒤에 있는 숫자가 똑같이 유지됐을 때는 마지막에 한 번 커지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12C7인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12C7에서 요거 1만 하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C7 빼기 1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12C7은 12C5랑 같으니까 12, 11, 10, 9, 8 그 다음에 5, 4, 3, 2, 1 써놓고 빼기 1 할 거고요. 4, 2, 8이고 3, 3 지워지고 5, 2,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72에다가 11을 곱하니까 792에서 1 빼니까 791이 이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키스틱 패턴까지 생각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 다음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은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접시가 9개가 있대요. 거기에다가 빨간 카드 3장과 파란 카드 6장을 올려놓는다. 포인트는 빨간 카드입니다. 빨간 카드 3장을 놓을 건데 그때 빨간 카드가 놓여있는 접시에 적힌 수가 왼쪽부터 각각 짝, 홀, 짝이 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9개의 접시 중에서 그냥 빨간 카드를 어디다 놓을지만 정해주면 그러면 나머지 칸들은 전부 나머지 접시는 다 파란 카드가 놓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개의 접시 중에서 빨간 카드를 놓을 접시 3개를 뽑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전체부터 계산해 놓으면은 987 나누기 3이 1이니까 요게 3되고요. 요거 4되고요. 그러면은 84가 되겠죠? 자, 요게 분모고, 자, 분자에 올라갈 것들을 세워볼 건데, 짝홀짝이니까 우리 홀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빨간 카드를 접시 3개에 놓을 건데, 그 중에 가운데 접시, 빨간 카드가 놓이는 두 번째 접시가 홀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홀수가 얼마일 수가 있냐면, 3이거나 또는 5거나 또는 7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홀수를 만약에 1을 선택해버리면 홀수보다 앞쪽에 짝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1 앞에는 짝수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홀수는 3이 되거나 또는 5가 되거나 7이 돼야 돼요. 9도 마찬가지 이유로 뒤에 짝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럼 홀수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홀수가 3인 경우에는 내가 홀수 중에 3을 골랐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3보다 앞쪽에 짝수가 2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빨간 카드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카드를 고르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고요. 뒤쪽에는 지금 짝수가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으니까 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빨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빨간 카드가 이렇게 세 접시에 올라갈 텐데 짝, 홀, 짝을 만족하겠죠. 자, 그래서 뒤쪽에서 카드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홀수가 3인 경우는 3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홀수가 5인 경우는요. 홀수가 5인 경우는 여기 색칠이 됐어요. 그러면 앞에도 보면 짝수가 2개가 있고요. 뒤에도 짝수가 2개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홀수가 5인 경우에는 둘 선택해가지고 4가지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홀수가 7인 경우에는 아까 3을 거꾸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선택권이 3개로 늘어나고 뒤쪽의 짝수는 하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체가 84였으니까 84분의 10 약분하면 42분의 5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16번 문제입니다. 16번은 31의 12제곱인데 요거 우리 이항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1 플러스 30에 12제곱으로 놓고서 전개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12C 0 플러스 12C 1에 30
플러스 12C2의 30의 제곱, 12C3의 30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숫자를 2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27의 배수다 라고 보여지는 애들은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거, 얘는 30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30의 세제곱 안에는 3의 세제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항은 무조건 27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27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요. 나머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이후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27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애들을 보는 건데 그 앞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녀석도요. 자, 30의 제곱이 3의 제곱을 포함하고 있죠. 3의 제곱을 포함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12C2라는 녀석이 이 녀석을 계산해보면 이게 66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3을 하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결국 3의 세제곱을 포함하는 항이 됩니다. 따라서 얘도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두 항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이 빨간 선 이후로는 무조건 27의 배수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1이고요. 요거는 360이니까 결국 이 큰 숫자를 27로 나눈 나머지는 361을 27로 나눈 나머지와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61을 27로 나눠보면요. 1, 27, 그 다음에 요 91이니까 3 하면은 81 되고 나머지는 10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세 사람이 6개의 상영관의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한다. 그러니까 3명이 갔는데 한 명당 선택권이 6개씩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파이 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의 세제곱, 이게 이제 분모에 깔릴 거고, 자, 분자에 올라갈 것은 뭐냐면 이들 중 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의 영화표를 구매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A, B, C 세 사람 중에서 2명과 1명으로 쪼개야 되겠죠. 그죠? 2명과 1명. 근데 뭐 2명과 1명으로 쪼개는 방법은 당연히 3가지겠죠. 그죠? 1명이 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명, 1명으로 조를 나누는 방법이 3가지가 있을 거고요. 3가지. 그리고 이렇게 조를 나눴을 때,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영화표를 한 장 구매를 해야 되겠죠. 선택권은 6가지가 있을 거니까 6가지. 그럼 만약에 얘가 뭐 1번 상영관의 표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C라는 사람은 얘랑 같은 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머지 5개 상영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요것이 분자. 분모는 아까 구한 것처럼 6의 3제곱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6 하나 지워지니까 36분의 15가 되겠고요. 3으로 약분시키면 12분의 5.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은 A라는 집합이 소문자 ABCD라는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그러면 일단 15개가 떠오르죠. 그죠? 15개. 뭐 한번 다 써볼까요?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이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소 2개짜리 집합이 AB도 있고 AC도 있고 AD도 있고 그리고 BC도 있고 BD도 있고 CD도 있고 자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이 개수를 잘 체크해놔야 돼요. 원소 하나짜리가 4개, 원소 2개짜리가 6개 그리고 원소 3개짜리가 A, B, 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B, D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A, C, D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B, C, D가 있겠죠. 이렇게 원소 3개짜리 집합은 4개 나오고요. 그리고 원소 4개짜리 부분 집합이 이제 자기 자신 해가지고 총 요게 4개, 요게 6개, 요게 4개, 요게 1개 해서 다 합치면 총 15개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부분집합들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을 동시에 택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 이거를 우리가 뭐 B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B, C 사이에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으니까 진 부분 집합이면은 자, 요렇게 B가 C에 포함되는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B랑 C가 달라야 되는데 어차피 우린 서로 다른 집합을 뽑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B와 C는 서로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쫙 펼쳐진 15개 중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요거랑 요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15C2가 될 거예요. 그죠? 15개의 집합들 중에 2개의 집합을 선택한다. 자, 그 중에 요걸 만족하는 것들이 몇 개인지 세서 위에다가 올릴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C가 누구냐를 볼 건데요. C가 만약에 요거라면 그러면 이 B는 요 위에 있는 14개 중에 아무거나 돼도 되죠. 그죠? 무조건 요거 안에 포함될 테니까. 그래서 C가 이 집합 원소 4개짜리 집합인 경우에는 B를 14가지 모두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4가지를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가 그럼 자, 요거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것은 원소 3개짜리 집합이 C가 된 경우예요. 그런데 보면 원소 3개짜리 집합이 총 4가지가 있죠. 그쵸? 그래서 C집합이 원소 3개짜리 집합인 경우에는 C집합을 선택하는 것이 4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C가 요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B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놈의 부분집합이 몇 개일까? 요놈의 진부분집합이 몇 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원래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8개거든요. 8개. 근데 그 중에 일단 공집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공집합이 없으니까 8개 중에 공집합 하나 빼주고요. 그리고 진 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도 빼야 돼요. 그러면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 C가 원소 3개짜리 집합이 C가 원소 3개짜리 집합으로 정해졌을 때 그때 B집합은 6가지가 나옵니다. 플러스 자, 그러면은 C가 이번에는 요렇게 원소 2개짜리 집합으로 선택이 됐다면 일단 C를 6가지 고를 수가 있겠고요. C를 6가지. 그리고 요놈의 부분집합이면 요거랑 요거 이렇게 2개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6가지 각각 2개씩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C가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B가 C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15C이면은 15 곱하기 7이니까 105죠? 105분의 14 더하기 24 더하기 12 그러면 50이 되겠네요. 105분의 50 그럼 5로 나누면 21분의 10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길찾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이런 지점들을 피해서 A부터 B까지 가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이런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자, 이렇게 4점을 택하면 반드시 A부터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 4점 중에서 한 점을 지나야 하고요. 2점 이상을 동시에 지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끝에 있는 요 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쭉 올라가서 쭉 오른쪽으로 가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요 점을 지나가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포인트는 중간에 있는 2점인데요. 요 놈을 P라고 생각을 하고 요 놈을 Q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A에서 P를 지나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이것을 세워보면 A부터 P까지 가는 거는 예쁜 요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6번 움직이는데 3번 요렇게 바로 쓸 수가 있고요. P부터 B까지 갈 때, 자, P부터 B까지 갈 때는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 지금 하나 걸리잖아요. 그쵸? 여기가 걸리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요렇게 해볼까요? 자, P부터 B까지 갈 때 여기를 못 지나가니까 그렇다면 여기 또는 여기를 반드시 지나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P에서 뭐 여기 빨간 점 위에 거를 P1이라고 하고 요거를 P2라고 하면 자, P에서 P1을 거쳐서 B까지 간다. 그럼 P에서 P1까지 가는 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P1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는 예쁜 직사각형 5가지네요. 그쵸? 그래서 5가지 더하기 자, P에서 P2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거 요거는 P에서 PB까지 가는 거 2가지 보이죠? 요렇게 2가지고요. 2가지 곱하기 PB에서 B까지 가는 것은 5칸 요것도 요렇게 예쁜 직사각형이죠? 5칸 움직이는데 3칸 2칸이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쵸? 자, 그래서 요 앞에 걸 계산해 보면은 요게 20가지죠? 20가지고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요게 10가지니까 20에 25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것은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50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P 지나가는 거는 끝났고요. Q 지나가는 걸 써볼 건데 A에서 Q를 지나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헷갈리니까 이건 지우고 Q를 지나서 간다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Q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Q 바로 직전에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밑에서 오는 길은 막혀있기 때문에 Q 바로 직전에 여기를 거쳐서 Q로 갔을 거고요. 그리고 Q 다음에 오른쪽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 2번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거를 Q1이라고 하고 요거를 Q2라고 하면 사실상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것은 A에서 Q1을 거쳐서 Q를 거쳐서 Q2를 거쳐서 B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Q1에서 Q로 가거나 Q에서 Q2로 가는 거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뒤에 이 부분의 경우의 수와 그리고 이 부분의 경우의 수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 아까 전에 구한 거죠? 요거 아까 5팩, 3팩, 2팩이니까 요거니까 여기 아까 10가지였죠? 그래서 여기 10가지, 여기 10가지 따라서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것은 10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될 거, 맨 처음에 찾은 거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도 챙겨줘야죠. 그래서 500에다가 100 더하고 2개 더해서 602,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이게 어떤 그 막 수열처럼 x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의 n제곱이라는 항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n자리에 1부터 15까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놈 자체를 좀 활용해 가지고 언제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등장하는가를 좀 찾아볼 겁니다. 뭐 보시면 첫 번째 괄호에서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안 나오죠. 근데 두 번째 괄호에서는 요거 한 번 곱하면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괄호에서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나오고 언제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식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요 놈을 전개를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항 정리 일반항을 좀 활용해 볼게요. R자리에 0부터 N까지 집어넣을 거고 얘를 전개시켰을 때 일반항은 NCR에 앞에 거에 N-R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에 R제곱 요렇게 전개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을 잘 조합해서 요 놈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겁니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순간.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요게 x의 n-r제곱에다가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r제곱이니까 x의 n-4r제곱이고요. 그것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n-4r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을 찾을 거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n 플러스 2가 4r과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r 자리에다가 이제 자연수들을 넣으면서 n도 자연수가 되는 경우들을 찾아보는 거고 n은 가장 컸을 때 15가 되는 순간이니까 그 이전까지 몇 개의 조합이 나오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자리에다가 r자리에 넣는 게 낫겠죠. r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이쪽이 4가 되니까 이쪽이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n은 2가 되겠죠. 요렇게가 하나의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r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은 8 되니까 여기 n 값은 6이 돼야 되겠죠. 6. 그 다음에 r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이쪽은 12가 되는 거니까 n 자리에 10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 자리에 4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은 16이 되는 거니까 n 값은 14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n 값이 15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것은 총 4개의 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항만 계산해서 얘네들의 개수들을 더해주면 될 거고, 자 n이 2고 r이 1이면 요 일반항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것들 계산하면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는 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n과 r 자리 여기다가 여기 ncr에다가 요것들을 집어넣어서 2c1, 6c2, 10c3 그리고 14c4 요렇게 4개만 더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c1은 2고요. 6c2는 15죠. 자 10c3이면은 19, 8 나누기 3이 1이니까 요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은 120이네요. 그쵸? 120 얘는 120이고 일단 플러스 이제 14c4 14, 13, 12, 11에 4, 3, 2, 1이니까 4, 3, 12 이렇게 하면은 7 되니까 이게 얼마인가요? 77 곱하기 13이네요. 77 곱하기 13 곱하기 77 하면은 73, 21, 91 그러면 9 아니죠. 1010 1001 그러면 얘네들이 17 플러스 120 플러스 100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38 네, 5번이 맞죠?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n과 r의 조합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겠네요. 네, 2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네모 안에 들어갈 가나다라를 찾는 건데 이 내용이 뭐 우리 RPM 문제집에도 나오고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실 뭐 꼼꼼히 보지 않아도 빈칸이 뭔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줄에서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요놈 NC0이 NC 얼마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NC1이 NC 얼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여기 NCN 자리가 NC 얼마로 바뀌었어요. 그럼 뻔하잖아요. 조합에서 NC0을 뭘로 바꿀 수 있느냐? NCN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것은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C1을 뭘로 바꿀 수 있느냐? NCN-1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에 들어갈 것은 N-1이고요. NCN은 당연히 NC0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라에 들어갈 것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읽어보면 1 플러스 x의 n제곱, 1 플러스 x의 n제곱 이렇게 두 번 곱한 식에서 x의 몇 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뭐 RPM 같은 데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x의 n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요거를 전개시켰을 때 뭐 상수항은 요걸 전개시켰을 때 x의 n제곱과 곱해져야 되고, 또 요걸 앞에 걸 전개시켰을 때 1차항은 뒤에 걸 전개시켰을 때 n-1차항과 곱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맨 앞에 거와 맨 끝에 거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x의 n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x의 n제곱의 개수가 바로 위에서 봤던 요 놈의 모양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그래서 나, 다, 라에 들어갈 것은 위에 것들 그대로가 나올 거고요. 그게 x의 n제곱의 개수다. 그래서 여기 n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만 잘 읽어보면 돼요. 요거가 1 플러스 x의 2n제곱이나 마찬가지인데 요 식에서 요거에서의 x의 n제곱의 개수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에 들어갈 것은 2n이 되겠고요. 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n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 자리에 들어갈 것이 2n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대로 얘가 fn, 얘가 gn,
그리고 얘가 hn 이렇게 되겠고 요 0이 지금 k 값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순서대로 1, 2, 3을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죠. 2. G2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또 2고요. H3이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또 2입니다. 그래서 2가 3개 곱해져 있고 K는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자,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원형 탁자에 앉는다. 원순열이네요. 그런데 1학년 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한다 그랬고요. 2학년 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이웃한다 그러면 1학년 학생 2명을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묶어요. 그리고 이웃하지 않게 앉히고 싶은 그 2학년들은 가장 마지막에 배열을 하면 되겠고, 그럼 1학년 2명과 3학년 2명이 있는데 1학년 2명은 한 몸으로 묶어놨으니까 총 3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3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3명을 원탁에 배열한다. 2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1학년 2명이 예를 들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1명이 여기에 있고, 또 3학년 1명이 여기에 있다. 3이라고 썼지만 당연히 이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학년이 같을 뿐. 그리고 마찬가지로 1학년 2명도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둘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학년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 있겠고요. 자, 그럼 요것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 칸막이 사이사이 이렇게 세 자리에다가 2학년 2명을 끼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리는 세 자리인데 사람은 2명이니까 3P2로 2학년들을 끼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24가 되나요? 그쵸?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그 6명의 사람들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5팩 120분의 24가 돼서 답은 1번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x, 그러니까 1, 2, 3, 4라는 집합에서 의미 아닌 정수로 함수를 쏜다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인데요. F1부터 F4까지의 합이 8이 돼야 되는데 F4는 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4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1, 3, 5, 7이 있으니까 F4의 값을 기준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F4가 1일 때를 한번 찾아봅시다. F4가 1이면 나머지 3개 F1과 F2와 F3의 합이 7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 셋은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가 3H7 그러니까 9C2가 돼가지고 36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그 36가지 중에 요거를 만족하는 게 몇 개냐를 찾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36가지 경우 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을 거냐면 F1이 F2보다 큰 녀석들이 있을 거고 F1과 F2의 값이 똑같은 녀석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F1보다 F2가 더 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F1과 F2는 서로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요 F1이 F2보다 큰 경우하고요. 거꾸로 F1보다 F2가 더 큰 경우하고는 그 개수가 같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F1과 F2가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인지만 찾으면은 그 나머지 경우를 반반씩 얘네가 가져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F1과 F2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건데 자, 셋이 더해가지고 7이 돼야 되는데 앞에 두 개가 서로 똑같다. 그럼 몇 가지 안 돼요. 0, 0, 7이거나 1, 1, 5거나 2, 2, 3이거나 3, 3, 1이거나 요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게 네 가지가 될 거고 그럼 36가지 중에 네 가지가 같은 거니까 나머지 32가지를 반반 가져가서 요게 16가지, 요게 16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F1이 F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두 가지를 지금 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가지가 1번 케이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이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F4가 3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F4가 3이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5가 되겠고요. 그럼 이때 전체 경우의 수는 3H5가 되는 거니까 7C2죠. 그러면 21가지가 되겠고, 역시 그 21가지 경우가 세 종류로 나뉠 텐데 그 중에 서로 똑같은 것이 이제 더해가지고 5 되는 거면은 빵빵 5, 1, 1, 3, 2, 2, 1 이렇게 세 가지 쓸 겁니다. 그래서 F1과 F2가 똑같은 게 세 가지니까 21가지 중에 3가지 뺀 나머지 18가지가 반반 들어가서 9개가 되겠죠. 그럼 또 이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12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F4의 값이 5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의 값이 3이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H3 3H3이면 OC니까 10가지죠. 10가지. 자, 그 중에 그 10가지 중에서 F1과 F2가 같은 경우가 몇 가지일까 생각해 보면 더해서 3 되는 거면은 빵빵 3이랑 1, 1,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고 나머지 8가지를 반반 나눠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쳐 가지고 여기서 6가지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 F4가 7이 되는 경우인데 F4가 7이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찾으면 되죠. 자, 빵 1 가능할 거고 F1이 더 큰 건 괜찮으니까 1 빵 가능하겠죠. 두 가지가 답니다. 그죠? F2가 더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자, 그럼 결국 20가지에 이렇게 다 합치면 답은 몇 가지죠? 40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24번 문제입니다. 1부터 30까지 숫자가 있는데 한 번에 2개를 지우거나 또는 한 번에 5개를 순서대로 지워 나가가지고 모든 숫자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2개를 지우는 것과 5개를 지우는 것을 몇 번씩 조합을 해야 총 30이 만들어질까? 뭐 예를 들면은 5개씩 지우는 행동만 6번 해버리면 30개를 지울 수 있죠. 그쵸? 아니면 5개씩 지우는 행동을 2번 하고 2개씩 지우는 행동을 10번 하고 뭐 이래도 30개를 지울 수 있죠. 그쵸? 일단 이런 조합이 몇 가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2개씩 지우는 거, 2개씩 지우는 게 15번이다. 그러면 5개씩 지우는 거 한 번도 안 해도 되죠. 그죠? 여기서 30까지 지울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개씩 지우는 거를 한 번 하게 되면 2개씩 지우는 거가 안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5개씩 지우는 행동을 한 번 하면 안 되고 짝수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10개의 숫자를 지우니까 남은 20개의 숫자를 얘가 요렇게 10번에 거쳐서 지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개씩 지우는 행동을 짝수번 4번을 하게 되면 2번씩 지우는 행동을 5번만 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5개씩 4번 지우면 20개의 숫자를 지운 거잖아요. 남은 숫자 10개니까 남은 숫자 10개를 2개씩 지운다 그러면 5번 만에 다 지울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5개씩 지우는 행동을 6번을 한다면 얘는 한 번도 안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경우의 수로 따져보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2개 지운 거니까 그냥 한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요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2개씩 지우는 행동이 10번, 5개씩 지우는 행동이 2번이니까 10개와 2개, 총 12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10개가 서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2개가 서로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66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우리는 9번의 행동을 할 거예요. 9번의 행동을 할 건데 그 중에 5번의 행동이 같은 행동이고 4번의 행동이 같은 행동이니까, 자, 9개의 순서를 배열하는데 5개, 4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9, 8, 7, 6을 4, 3, 2, 1로 약분하는 거니까 4, 2, 8이고요. 3 이렇게 지우면은 14 곱하기 9. 14 곱하기 9가 얼마죠? 36이니까 126인가요? 126.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66까지, 126까지 한 가지 요것들을 다 합치면 되겠고요. 그러면 194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2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원래 그 시험에서는 문제 보기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정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틀렸다고 처리했었나? 아무튼 그렇게 오류가 있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받은 시험지에는 다 이렇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 2, 3, 4, 5에서 6, 7, 8, 9로 함수를 날릴 건데 조건이 이제 F1, F2, F3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 조건은 이런 얘기죠. fx들의 집합, 요거는 함수값들의 집합이니까 치역이죠, 치역. 그리고 y는 공역이죠. 그래서 나 조건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6, 7, 8, 9라는 이 y 집합의 원소들이 모두 다 화살표를 적어도 한 번씩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화살표를 한 번도 안 맞은 원소가 있다면 걔는 치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6, 7, 8, 9는 무조건 그 화살표를 한 번씩은 맞아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근데 이제 가 조건에 여기 등호가 여긴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F1과 F2가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1과 F2가 같을 때. 그러면 F1과 F2는 같고 F3은 그거보다는 커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은 한 몸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거고. 자, 3은 그보다 큰 애한테 쏴야 돼요. 그럼 요거는 큰 작작인 거니까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큰 놈은 큰 놈한테 쏘는 거니까 일단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되죠. 가령 내가 예를 들어 8과 9를 골랐다 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1, 2는 8한테 쏘는 거고 3은 9한테 쏘도록 정해집니다. 요 대소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4C2가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이 4라는 원소하고 5라는 원소가 반드시 이 6하고 7을 하나씩 커버를 해줘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Y집합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한 번씩은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4, 5가 6, 7한테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X자로 쏘거나 어쨌든 하나하나씩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 5가 6, 7을 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12가지가 FA와 FB가 같을 때의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1, 2, 3, 4, 5에서 6, 7, 8, 9로 쏘는데 이번에는 이 조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F1과 F2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크거나 같은 거였으니까 같을 때 따로 클 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F1, F2, F3 얘네 셋은 큰 작작이죠. 요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자, 화살표를 쏴주면 됩니다. 가령 내가 여기서 6과 8과 9를 골랐다 한다면 요 조건에 의해서 1은 무조건 6한테, 2는 무조건 8한테, 3은 무조건 9한테 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남아있는 4, 5라는 원소가 화살표를 날리면 되는데요. 7한테는 최소한 한 번은 날려야 돼요. 적어도 7이 한 방에 화살표는 맞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일단 4, 5가 자유롭게 쏠 수 있는 방법이 4의 제곱만큼 있을 겁니다. 그쵸? 4도 4가지 선택권, 5도 4가지 선택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 4의 제곱이라는 함수들 중에는 7이 한 번도 화살표를 안 맞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7이 한 번도 화살표를 안 맞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4, 5가 6, 8, 9한테만 화살표를 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몇 가지일 거냐? 3의 제곱만큼 있겠죠?
그렇죠. 7이 화살표를 안 맞았으니까 689한테만 쏘니까요. 그러면 이 4의 제곱 중에서 7이 한 번도 안 맞은 경우들을 빼버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최소한 7이 한 번은 맞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사건인 거예요. 7이 적어도 한 방에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거니까 여사건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4고요. 여기는 7이 돼가지고 곱하면 28이 되겠고요. 그러면 둘이 합하면 40개죠. 전체 경우의 수는 40이고 자 분모는 5개짜리 집합에서 4개짜리 집합으로 자유롭게 쏘는 거니까 4의 5제곱이 분모에 깔리겠습니다. 그럼 4 한번 약분시키면 4의 4제곱분의 10이 되겠고요. 4의 4제곱이 256이니까 256분의 10, 2로 한번 약분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26번 문제입니다. 자, A 합집합 B가 1, 2, 3,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원소가 A 집합 또는 B 집합 둘 중에 하나에는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집합 A, B의 순서쌍을 찾을 건데 우선은 가, 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다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 A와 B가 서로소가 되는 것은 몇 개 있는지 그걸 나중에 찾아볼게요. 일단은 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두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NB가 최소한 1 이상은 돼야 되니까 NB가 1인 경우와 NB가 2인 경우, NB가 3인 경우, NB가 4인 경우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NB가 1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B라는 집합이 하나의 원소를 가질 거니까 요 1, 2, 3, 4 중에서 한 개를 가져가야 돼요. B집합이. 그래서 B집합을 정하는 경우가 사시 1만큼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B집합이 1이다. 자, B가 1이라는 집합으로 정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A라는 집합은 2, 3, 4라는 원소는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A 합집합 B가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2, 3, 4는 무조건 A가 가져가야 되고 단 1이라는 원소는 A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A라는 집합은 B가 가져간 이 한 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가질래 말래. 그래서 두 가지가 돼서 8가지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로는 NB가 2일 때를 찾아볼게요. NB가 2. 자, 그러면 NB가 이제 요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1, 2는 B라는 집합이 이미 가져갔으니 3, 4라는 두 원소는 A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B라는 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사실 이만큼 있겠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3, 4를 A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3, 4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1, 2라는 원소는 A 집합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질래 말래 이거를 두 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이 돼가지고 요게 24가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B집합보다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죠. 그죠? 자, 3번은 이제 그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3번에 NB가 3이다라고 하면 일단 B집합이 3개의 원소를 가져가야 되니까 사시3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B집합이 만약에 1, 2, 3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A집합은 어때야 되느냐? A집합은요. 당연히 4라는 원소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나머지 1, 2, 3에 대해서 이제 A가 자유롭게 가질까 말까를 정할 수 없게 되죠. 왜? B가 3이 되는 순간 A라는 집합도 무조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거나 혹은 4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B집합이 이렇게 1, 2, 3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A집합은 4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1, 2, 3 중에 최소 2개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최소 2개. 그래서 A집합이 요 3개 중에서 2개를 가져간다. 자, A집합이 요 1, 2, 3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3C 이만큼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1, 2를 선택하면은 A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 합집합 B가 1, 2, 3, 4가 되고요. 요 조건도 만족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A집합은 2개의 원소를 더 가져갈 수도 있지만 A집합은 자, 3개를 다 가져갈 수도 있죠.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져가서 A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A 집합이 이 A 합집합이 전체가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B 집합을 만드는 경우는 4가지고 그 4가지에 대하여 A 집합이 정해지는 경우가 또 3 더하기니까 또 4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NB가 4인 경우에는요. 뭐 B가 1, 2, 3, 4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A도 당연히 1, 2, 3, 4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다 더한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확률의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요것이 49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는 A, B가 서로 소가 되는 경우만 한번 따져볼게요. A, B가 서로 소가 되는 경우. 자, 그래서 밑에다가 A, B가 서로 소가 되는 경우를 따져보면 첫 번째 NB가 1일 때 요거는 몇 가지 안 돼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NB가 1일 때 일단 B 집합을 하나 골랐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자 다시 B가 하나가 됐습니다. 원소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A라는 집합은 1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돼요. 한 가지밖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B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B 집합을 정하는 게 사시 2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B 집합에 1, 2가 들어갔다면 나머지 3, 4라는 원소가 A 집합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도 A 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건 6가지가 되는 거고요. 끝났어요. 왜? NB가 3일 때부터는 불가능해요. NB가 3이면 얘가 3개의 원소를 가져가면 A는 4원소 하나밖에 못 가져가는데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B가 서로 소가 되면서 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요 10가지가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확률은 49분의 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약분할 것도 없으니까 P 플러스 Q는 5번 59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